막장 드라마 얘기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올해 수능특강에 나오는 작품들의 대세가 거의 비슷하다는 게 특징인 거지. 선생님이 막장 드라마라고 표현하는 작품도 있었고 혹은 먹힐만한 코드라는 단어를 써드렸던 작품들이 되게 많았다고 알고 있을 거야, 그치? 뭐 애정담도 일단 드러나야 되고요, 그치? 영웅적 주인공 등장해줘야 되고요, 고난 얘기 나와줘야 되는데 혼사 장애도 좀 등장해줘야 되고 출생의 비밀 나와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했었지. 이 작품도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자, 당연히 어디부터 본다? 전체 줄거리부터 본다. 근데 수능특강에 이미 전체 줄거리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있는 줄거리 먼저 좀 정리 좀 해놓고요. 그리고 그 줄거리의 기준을 잡고 앞에 있는 해제 보면서 작품의 포인트 정리 좀 해놓도록 합시다. 그리고 바퀴 나머지는 패턴이 비슷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하러 오는 친구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고전소설은 딱히 많이 안 틀린다. 대부분이 그렇게 되더라고. 왜?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그렇다고 뭐 겁내 수업을 잘해서 그런 것도 일단 아니야. 많이 풀면 감이 보일 거야. 왜냐면 패턴이 비슷하거든. 핵심이 뭐다? 인물사건 배경이다. 우린 너무 많이 배워서 알고 있지? 어떤 장면이 됐든 누가 나와서 무슨 사건을 어떤 배경 속에서 겪어오는지 그래서 갈등이 뭔지만 파악하고 나면 작품은 자연스럽게 쉽게 해결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지. 자, 전체 줄거리 일단 봅시다. 송나라 장진의 후예인 처사 장취는 천축사에 공양을 하고 태몽을 꾼 뒤 아들 경을 낳습니다. 일단 주인공 장경 나오는 거죠, 그렇지? 주인공 장경이 먼저 있고요. 태몽을 놓고, 그죠? 근데 시절이 어지러워서 장처사는 유배되고 뻔한 패턴 아니야? 주인공이 신기한 어떤 힘을 지닌 어떤 태몽 같은 거 함께 꾸면서 태어나. 근데 항상 아버지나 가족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고아, 우리는 다른 말로 기하화소라고도 하지. 기하화소를 겪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장처사는 유배를 당하고 장경은 걸식, 이 걸식이라고 하는 건 유리걸식을 말하는 거겠죠. 밥을 빌어먹고 살다가 관노차형의 사환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기하화소 사환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쉽게 말하자면 심부름꾼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겠어. 남의 잡일을 도와주는 심부름꾼이라는 일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내지. 자, 그런 와중에 누가 있어? 기생초운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루고. 그런데 첫 번째 기생초운이 있어요. 참고로 이 장경의 그 베스트 러버라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참고로 영국에는 항상 여인이 많이 붙거든. 이 작품에서도 초운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돼요. 아무튼 초운의 도움으로 장경이 이제 공부도 하고 뭐 보살핌도 받고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때 초운은 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지인, 지감, 화소 얘기가 나와야 돼. 참고로 작년 숙제에 있었던 개념이야 이거. 지인지감이 무슨 뜻이냐면 인재를 알아보고 미리 케어하는 능력 같은 거. 소대성전에 나오는 그 우리 승상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어. 위인이 될 만한 사람을 미리 알아보고 미리 케어하는 초운, 그 지인지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이루게 되고 또 우리 했다라면 장원급제하고 한림학사 되는 거잖아, 그치? 너무 많이 본다더라서 지긋지긋하죠. 한림학사가 되어서 왕 승상과 소절도사의 딸을 교육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왕소저, 그 다음에 소씨였나? 소씨 부인인가? 잠깐만. 소절도사, 소씨 부인. 이렇게 각각 인물들을 부인으로 삼게 되죠. 참고로 초운은 아까 출신이 뭐라고 했었지?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개성이 아니고요. 초운이 기생입니다. 그러므로 정실부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때 서융등이 모반을 하게 됐어. 장용은 대원수가 되어 그들을 항복시킨 후 아버지를 만나 원통함을 풀어주고 도중에 어머니도 하나 함께 돌아오니 또 어디서 많이 보던 코드 아니야. 어려서 기아를 겪었지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힘을 쓰다가 우연히 부모님도 구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지. 그래서 돌아오게 되니 황제는 장경을 우승상으로 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뒤 장경의 어버이가 죽고 황제도 죽은 뒤 황제의 태자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야? 2차 위기. 이걸 2차 위기라고 표현할게요. 1차 위기는 이렇게 극복이 됐었어. 근데 2차 위기가 되면 태자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견제 세력들을 한번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우리 북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맞는지 나도 잘 모르지만 세대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면 숙청 작업도 함께 이루어지죠. 아버지의 전에 있었던 그 세력 라인들을 한번 싹 지워줘야 내가 진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 그치?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태자가 왕이 올랐는데 연왕이 이 장승상을 모함해서 귀양을 보내버리자 소부인은 초운을 축출합니다. 자, 요 장면이 뭐예요? 소씨 부인이 초운을 축출하는 장면, 우리 수능 완성 70 교재에 실려있는 장면이라는 거 아시겠지? 이러면서 쫓아내는 이 과정이 벌어지죠. 연왕은 이 사이에 창제의 자리를 빼앗고 왕이 되었고요. 장경은 탈출하여 초운을 만나게 됐고 평주에서 군대를 일으켜 황제를 복위시키고 또 새로운 연왕이 돼서 소부인을 벌하고 초운을 왕비로 만들면서 다시 이 초운이 제대로 된 위치로 차지하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 이렇게 보면 이건 자연스럽게 무슨 당? 연애당 나오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태자가 왕이 올라갔을 때 계속해서 우리 승상이 군대를 일으켜서 상대방을 굴복시키죠. 그럼 여기는 군담하소 등등등. 선생님이 지금 다 쓴 건 아닌데 작품 속에 기하화소, 그 다음에 지인지감화소, 연애화소, 군담화소 등과 같이 쉽게 말해서 뭐라고? 먹힐만한 코드는 다 갖다 집어넣는 그런 형태의 작품이다라는 거 또 보여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거라는 걸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렇고요. 자, 위에서 좀 체크를 좀 해볼 만한 말이 있어. 해제에 좋은 말이 다 나와 있으니까 뭐 따로 건드릴 이유도 없어요. 보자. 자, 이 작품은 영웅의 일대기를 기술한 영웅수들의 보편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보편적이래요. 됐어? 부처의 기도에서 자식을 얻고 태몽을 통해서 장경의 출생이 예고되는 것은 주인공 장경의 비범성에 대한 복선이지. 당연한 소리예요. 또 이 복선의 기능은 관상을 통해서도 예고되는데요. 사건의 기본적인 축은 혼사의 성취와 분담적 소재를 통한 충의 실현에 있다. 뭐예요? 기본적으로 연애 얘기이면서 전쟁 얘기다. 이 두 개가 합쳐진 작품이다라는 거지. 그리고 장경은 충의 실현에 대한 보상으로 연왕에 오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에는 메인이 황제고요. 황제가 왕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도 왕이었죠. 그래서 그 왕이 그 중국의 왕이라고 착각하시면 곤란해요. 황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연예가 오르게 되는데, 이는 이 작품이 전형적인 공명 획득의 과정을 보여주는 영웅소설을 보여준다. 지금 계속했던 얘기는 뭐야? 이런 모든 요소들이 전형성 그리고 보편성을 지니는 요소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이 작품을 볼 이유는 없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요소를 또 찾아야겠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주인공의 하층 체험을 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건 뭐예요? 특수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장경정을 기억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 고전수들과 거의 다 비슷해. 그런데 1번 주인공의 하층 생활 얘기가 생각보다 길어. 보통 일반적인 이런 영웅소설들의 경우를 보면 분명 기한이 없지만 그 기한은 아주 간단하고 짧게 서술되고 구출받아서 어떻게 양육되고 어떻게 보살핌 받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작품은 아까 얘기했잖아. 사원생활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었지, 그치? 이게 많이 나온다는 게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 군담보다는 애정담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 2번, 애정담 얘기가 비중이 크다. 그럼 이 두 가지는 기억해야 될 만한 요소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작품이 연계 작품으로 등장하게 된다면 이 두 개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좀 수월한 거지. 9월 모평인데 장경정이 떴어. 이 작품이면 그러면은 대부분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비슷한데 연애 얘기거나, 그치? 주인공의 기아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접근하면서 시작하는 거랑 그냥 작품이다 하면서 보는 거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자, 실제로 뒤에 있는 문제들 패턴은 1번 문제 뭐였어? 인물과 사건에 대한 얘기다. 장경은, 소씨는, 손첨은, 정사원은, 진씨는. 그래서 참고로 이 문제를 봤으면 문제를 풀 때 또 인물의 동그라미 치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두 번째, A와 B에 대한 설명입니다. A 구절과 B 구절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략을 좀 미리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어떻게 짜느냐? 지금 A, B가 확연하게 비교되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예를 들어 1, 2, 3번은 공통점, A와 B는 모두. 4, 5번은 차이점. 이러면 이런 경우라면 A 따로 B 따로 보는 게 아주 수월하게 편하고 좋을 거야. 당연히. 왜냐면 어떤 단어를 봐야 되는지 바로 보이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 구조를 보면 달리 그 다음에 3, 4, 5번에 보면 각각의 요소들을 A는 뭐를 B든 뭐를, A는 뭐를 B든 뭐를, 지금 차이점이 4개나 나온 다음에 또 공통점이 나오고 있다. 그치? 그럼 좀 뭔가 서술이 좀 복잡하게 돼 있을 가능성이 높지?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아예 B까지 읽고 나서 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본인이 편한 대로 작전을 수립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치?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못 풀어서 안다 못다라는 레벨이 아니라고 봅니다. 선생님은 너희들은 이 문제를 못 풀지 않아.
근데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접근을 선생님이 사설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계속 드리면서 자꾸 강조하는 얘기가 뭐야? 여러분들 600제도 풀고 있고 사설모의고사 선물세트도 풀고 있고 기출문제도 막 주고 있잖아. 풀면서 뭐 해달라고?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 오케이? 답이 기억나는 건 1도 의미 없어.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것만 생각하자. 세 번째,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부터 미음을 이해하라. 참고로 이 작품은 그러면 요런 얘기는 작품 속에서 이제 안 나올 거야. 우리 연기 작품에서는 이런 작품의 어떤 보기 해석 틀을 주는 경우는 연기 작품의 경우에는 안 준다라고 했었지, 그치? 그리고 선생님이 거꾸로 이걸 이렇게 이해하라고 썼죠. 그러면 비연기 작품이 만약에 소설로 등장했다. 그러면 첫 번째 쫄지 마시고요. 우리가 만날 보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두 번째, 보기에서 해석 틀을 줄 거야. 이 이야기는 뭐 어떤 스토리가 중심이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었잖아.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거 믿고 가세요. 쫄지 마시고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개념을 주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치? 아, 잠깐 미쳤네? 시간이 안 나. 서간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지. 작품이 기본적으로 서간 중심으로 흘러간대. 그러면 지문을 읽을 때부터 여러분들 봐봐. 인물, 사건, 배경, 갈등 이 구조를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문제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사건을 뜯어가면서 읽어야겠구나. 알고 있잖아, 지금. 두 번째, 소재의 의미 파악하는 것 중에서 이 서간의 기능을 구분하면서 미리 읽는 거 읽으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어떤 지문이 나오는 간에 그 문제의 유형에 맞춰서 지문을 읽는 거야. 그냥 똑같이 스토리 감상하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선생님 이번 수능 작품은 너무 슬펐어요. 나도 슬퍼요. 이러면 안 돼. 알겠지? 보면 안 된다. 자, 그럼 지문 한번 볼까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빠르게 봅시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는 다 건너뛰고 참고로 여기서는 삼처일첩이라고 돼 있잖아. 처가 한 명 더 있어요. 사실은. 네, 그걸 건너뛰고 그래서 초운을 척까지 맞이해서 총 3처일첩이 되는데 귀향을 가게 된 상황이네. 자, 봅시다. 네, 이제 누명을 쓰고 말리 적소에 가니 라고 하면서 시작했어요. 누명을 쓰고 말리 적소에 가는 건 누구였지? 장경이었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가? 그걸 장경이로구나. 고전소설, 누가 고전소설 아니랄까봐 한 인물의 이름을 상황에 맞춰서 계속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알고 있을 거야. 어떨 때는 승상으로 불렸다가, 어떨 때는 귀인으로 불렸다가, 어떨 때는 어르신으로 불렸다가 이런 식이겠지. 알고 있어? 그래서 어느 뜻으로 불렀는지 부인은 각각 자녀를 거느려 보증함을 말하노라. 보증하다, 몸을 보증하다, 보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내가 언젠가 돌아오게 될 테니까 영원히 가는 거 아니잖아. 좀 잘 버티고 있어. 그러면서 또 초운을 불러서 따로 말합니다. 봐봐. 장경이 귀양 가는 상황 속에서 사건이지. 부인들을 불러서는 보증하라고만 얘기했고 그 와중에 초운을 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뭐래요? 왕부인은 무해무덕하고 이게 뭔 소리예요? 무해무덕. 내 부인 중에 왕소정을 그러니까 왕소정이니까 왕부인이 되겠지, 그치? 왕부인은 해롭지 않은데 무덕. 그렇다고 덕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투명한 아가씨.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존재감이 딱히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라는 거야. 그리고 진부인은 어질거니와 여기는 안 써놨네. 진부인. 그러면 지금 나의 말을 통해 초운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부인에 대한 평가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네. 그치? 진부인은 어지러워. 그런데 뭐는 조심하자. 어디 갔어? 소씨는 천성이 편벽되니. 그러니까 이 편벽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문제가 지문이 쉽게 읽히는 거겠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편벽은 뭐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뜻이야. 균형 잡히지 못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편벽하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라. 그러니까 누굴 조심하라고요? 소부인을 조심하라. 그 와중에 왕부인은 쏘쏘하고요. 진부인은 굿, 좋아요. 근데 소부인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런 건 자연스럽게 무슨 역할을 하게 돼? 암시지 뭐. 이 소부인 때문에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라서 선생님, 그렇지?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빠르 말을 하니까 마구 하고 나서 떠나는데 3부인이 3명의 부인이 흐느끼며 말하길. 자, 그럼 3명의 부인은 얘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부인이 3명이었고 1첩입니다. 됐죠? 흐느끼며 말합니다. 상고문포중가사 누명한 신설 억울함을 푸시고 빨리 돌아와 주세요 라고 말하죠. 하면 누수 흐르는 눈물이 여우. 이 여우는 폭스 아니고요. 같은 여자잖아. 그치? 마치 뭐뭐가 같다. 우 비죠. 비처럼 흘리고 있으니 승상이 위로하고 발행하더라. 오케이? 자, 아무튼 초운에게만 따로 불러서 조심해. 저 여자를 조심해 라고 알려주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 소씨는 하면서 또 뭐 나왔어요? 이 문제에 만약에 그 문제가 있다면 신경 써야 되는 거지. 서술자의 개입이 나올 차례라는 게 확 느껴지지 않아? 서술자가 이제부터
소씨 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잖아. 초원의 지모와 초원이 머리가 똑똑해? 그러니까 초원이 왜 지모를 가지고 있는 거야? 지인지가 와서라며 내가 얘를 봤는데 어렸을 때 봤는데 얘는 보통 사람이 될 애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굉장히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래서 미리 케어를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뛰어난 인물이 된 어디 갔어? 장경이 초원을 제일 아끼는 거잖아. 이젠 여자로서. 오케이? 더 이상 누나라고 부르지 않아. 이제 넌 내 여자라니까 이렇게 외쳤겠지, 그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지모가 좋아요. 그리고 또 숭상의 애중함을 시기, 질투하는 거지. 그래서 마양해코자 하더니 마침 승상 없는 때를 타 개교를 생각하고 시비 춘향을 불러. 자, 보자. 사건의 전개를 보자. 소씨 부인이 시비인 춘향을 불러서, 그러니까 이 춘향은 그 춘향이 아니죠? 조심해야겠죠? 춘향을 불러서 계율을 짜낸 거야. 초원의 필적을 도적하여 위조 편지를 만드는 거구나. 서간을 위조하고. 자, 첫 번째 서간 나왔죠. 그럼 여기서는 서간은 이렇게 네모를 써놓고 가는 거지. 이 서간이 다른 서간이 될 수도 있고 서간의 내용을 파악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서간은 자, 첫 번째 무슨 서간이야? 춘향을 통해 위조한 내용의 소씨 부인이 관련된 서간이야. 그리고 초원의 상을 준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 네 이 서간 해가지고 병마총독인 정사원에게가 여차여차하라. 선생님이 여차여차 많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었죠. 여차여차는 앞일을 여차여차하는 경우가 있고 뒷일을 여차여차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 이거는 앞일이야 뒷일이야? 뒷일이지. 미리 스포일러 해버리면 재미가 없어지잖아. 그렇지? 내용을 알려주고 시작하면 나중에 그게 빵 하고 발표됐을 때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차여차로 숨겨놓은 거야. 됐어. 하니까 손침이 허락을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또 손침이라고 하는 다른 아이로 연결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허락하고 바로 정사원에게 갔습니다. 근데 정사원은 본이 문과 출신으로 운주 병마사에 있었을 때 초원을 흠모하던 바라. 자, 두 번째 연결된 사람이 나오네요. 바로 정사원입니다. 그래, 두 번째 읽어보자. 그러면 목적지는 정사원에게야. 오케이, 위조였고요. 정사원에게 보내는 내용이었고, 자, 대휘 크게 기뻐하며 그 편지의 내용을 열어봤대. 그랬더니 그 편지에 하였으되 편지의 내용이 나오는 거네. 초원은 삼가 블라블라블라블라. 장승상이 데려와서 제가 힘들었는데 사모하는 정이 간절했습니다. 이제 승상이 절도로 정배를 가셨어. 유배를 가셨어요. 기약이 없습니다. 제발 오늘 모일에 장승상 집을 침입해서 누구를?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자, 정사원에게 뭐를 부탁하는 거야? 자신을 납치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으로 쓰여있는 서간이었습니다. 됐죠? 서간의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파악하면서 읽고 있는 중이야. 자, 하여건을 정사원이 간 파에, 간은 보는 거고요. 파는 끝났다는 얘기잖아. 다 보고 나서 대희 아주 기뻐하며 즉시 답서를 닦아 주거늘 손침이 돌아와 전하니 소씨가 기꺼이 춘향을 주면서 이 서간을 가져다가 초원의 서간 밑에 감춰라고 말했어요. 봐봐, 두 번째 서간 나왔잖아. 서간 넘버 2가 나옵니다. 그죠? 이 서간은 누가 쓴 거야? 1번 정사원이 쓴 거야. 아직 내용은 모르겠지만 우린 예측도 가능하지. 내가 너를 며칠 날 당신을 데리러 가겠어. 기다려. 라고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실제로 어떤 일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어? 두 번째. 잠깐만. 아니지. 내용은 밑에 쓰자. 내용은 밑에 쓰고. 자, 정사원은 이걸 위조한 게 아니라 진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착각 때문에 쓰게 된 진본이고요. 착각. 그리고 이 내용은 아마도 예상컨대 다음날 있게 될 어떤 사건을 전개시키는 데 영향을 끼칠 것 같아. 그지? 왜냐하면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면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라는 편지 왔어. 그러면 그 닥치는 뭐가 들어가긴 맞아?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여자였다면 그래, 내가 데리러 갈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갑니다. 자, 그러면서 소씨가 시비를 데리고 초원에게 갑니다. 초원이 일어나서 살해해서 말하죠. 부인께서 누지 이런 누추한 곳에 하림 내려 왕림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불승환갑. 그치? 이런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왜 오셨냐고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무튼간에 소씨가 말하죠. 아니 내가 심심해서 말이야. 너무 가슴도 울적하고 우리 어르신도 떠났잖아. 얘기하러 왔어. 하는데 서책을 뒤져보는 척 하다가 서간을 딱 꺼내면서 말합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자기가 속이고 자기가 뭐라고 하는 거지 지금? 오케이? 초원이 면허 살펴보니까 피봉 봉투의 겉면에 정총독이 울랑에게 대답하노라 라고 하면서 써져 있어요. 초원은 아연 실세 깜짝 놀라서 말하죠. 몰라요. 소씨가 말합니다.
야 이거 네 방에서 나온 거잖아. 근데 이건 개책이었죠. 하고 떼어보니까 아니 뭐냐 하면서 떼어봅니다. 기사에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남의 편지를 혼자 뜯어보는 거지. 근데 자꾸로 그건 자기가 쓴 거야. 오케이? 스토리가 따라오고 있죠. 제가 운주에 있을 때 남자를 흠모하여 한번 보고자 마음 평생 간절하더니 의외의 수찰 편지를 보니 일촌 간장이 다 녹는 듯해. 자 그래서 반가운 정에는 종차 다음에 하도록 하고 기별한 말은 그대로 할 것이니 그러지 말라. 자 뭐야? 당신의 부탁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서간의 내용입니다. 자, 깜짝 놀랐죠? 소씨가 대로 크게 노하면서 시비로 하여금 초원을 결박하며 그저 너희 나쁜 것 하면서 즉시 왕씨와 진씨를 청합니다. 왕씨, 못 모르는 사람이고 진씨, 현명한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 불러다 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화려정이 오니까 초원이 꿇어있네? 대경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봤더니 소씨 서간을 내어뵈며 말하길. 그럼 질문. 이때 소씨가 꺼낸 서간은 1번 서간이야? 2번 서간이야? 2번이지. 됐지? 착각하지 마. 1번 서간은 이미 정상의 손에 있는 거야 지금. 이 서간이랑 이 서간이랑 다르다고. 1번 서간은 뭐냐? 누가 누구에게 초운이 정사원에게 쓴 것처럼 위조되어 있는 편지를 말하고 편지 정사원한테 가 있는 거잖아. 두 번째 편지는 정사원이 초운에게 보내는 진짜 편지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착각을 했으니까요. 됐죠? 구분하세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편지를 자기가 써놓고 그 사람한테 받아와서 분명히 그 사람이 우리 집 그 사람 글씨는 남자 글씨잖아요. 이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따지는데 소홀했겠지.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서간을 보여주면 말합니다. 이런 행기실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두 부인이 말합니다. 그래서 두 부인은 두시 부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건 알겠지? 오케이?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촉망 중에 어찌 처치함을 생각하리오 하는데 소씨가 자 정사원이 오늘 밤에 온다고 했잖아요. 이 편지를 보니까 올 것 같은데요. 한번 기다려서 사건 판단 좀 해보시죠. 근데 진짜로 올 거야 안 올 거야? 오겠지. 한밤중에 오잖아. 그래서 잡히잖아. 그 다음 얘기 넘어갈게.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블라 사원이 불의지변을 당하여 여기 차라리 한 두세 줄 내려오면 돼. 사원이 불의지변을 당하여 초운의 서간을 내어드리며 그럼 이때 말하는 서간은 누가 쓴 서간을 말하는 거겠니? 실제로는 춘향이 쓴 위조된 서간이겠지. 이거는 수리빵 파악되시죠? 이렇게 서간 구분은 계속하세요. 그러면서 위조된 서간을 뭐야 이거 미쳤나 봐. 위조된 서간을 가지고 막 손들고 있으니 모두 보니까 초원의 필적이야. 근데 그 초원의 필적을 누가 잘 흉내냈던 거지? 춘향이 잘 흉내냈던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소씨도 말하죠. 정사원은 실로 무죄하니 방송하라. 자 이거 중세국어 이것도 잘 알고 있을 거야. 중세국어에 방송을 하는 현대국어의 브로드캐스트가 아니죠. 오케이? 죄인을 풀어주는 행위라고 많이 알고 있을 거야. 자 이적에 근데 진씨가 침소에 들어와서 시비 향란을 불러 말합니다. 이 와중에 또 진씨가 말합니다. 향란이한테 야 운랑이가 빙옥 같은 절개를 가진 앤데 누명을 실어 죽게 되니 지금 우리 남편도 누명 때문에 절 귀양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초운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오케이? 근데 뭔가 누명이 있어. 이거는 분명히 가련해 불쌍해. 너는 모름지기 나의 서간과 그럼 봐봐. 이번엔 서간 3번이라고 할게. 서간은 3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새로 서간이 등장했잖아요. 이 서간은 누가 누구한테 쓰는 표현지야? 소씨 부인이 아니 소씨 부인 미쳤나봐. 진부인이죠. 진씨라고 했더니 진부인이라고 했니? 자 오케이. 진부인이 누구에게? 초운에게 쓰는 내용일 거야. 아마 내용 안 봐도 비교겠지? 위로하는 내용이겠지. 오케이? 자 여기서 참고로 대놓고 초운의 편을 들어버리면 집안에 내분이 일어난 게 뻔히 보이는 거잖아. 이거 현명하게 보는 거야. 그치? 뒤로 살짝 수긍하는 척하면 뒤로 살짝 보살펴주는 거지. 봐봐. 야 이걸 옥중에 전해 라고 말했어. 향란이 수명 명을 받들고 밤을 기다렸다가 취향을 불러가지고는 서간과 음식을 드리니까 오케이? 이때 초운은 불의 누명을 씻고 옥중에 갇혀서 신세를 생각하고 혼절에 있다가
취향의 부함을 입어 정신을 차려서 진씨의 의대를 반격하면 서간을 보냐 했을 때 그럼 그 서간의 내용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예측했지? 진부인이 위로하는 내용일 거야. 우리 전생연분으로 승상 건주를 받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단어는 아니야. 그치? 건주를 받다는 얘기는 승상의 보살핌,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야. 여성으로서의 보살핌이야. 자, 받다가 가온이 불행해서 승상이 원정 멀리 떠나버렸고 또 낭자, 동렬은 여러분들 항렬이라는 거 알지? 항렬을 수학적으로는 행렬이라고 하죠. 가로 세로. 그치? 같은 라인에 시기를 입어서 이 지경에 이르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이중부정 강하응정 매우 슬픔. 그러나 천도가 소소하니. 자, 근데 이 내용은 뭐였어? 위로하면서 힘내야 되는 근거 두 가지 들었어. 첫 번째, 천도가 소소하대. 천도, 하늘의 길이 밝고 밝다고. 하늘은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언젠간 상황과의 내막이 밝혀질 거야. 지금은 버텨. 라는 얘기고. 두 번째, 원컨대 복중아를 돌아보아 몸을 버리지 말고 후일을 기다려라. 두 번째,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복중아를 생각하래. 복중, 뱃속에 있는 아기여. 임신했구나. 그치? 자, 그래서 3번 서간까지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편지를 받아봤어요. 초혼이 보고 나서 흐느낌이 하나한테 말합니다. 더러운 일을 물으시니 마땅히 결초보호하리라. 내가 이런 위기 속에 있는 거를 우리 지금 진씨 부인이 잘 알고 있고 옆에서 커버 채워줄 거라는 걸 뉘앙스를 보여준 거야. 자, 그러고 나서 회답을 써주니 봐봐. 이번엔 회답이라고 말했는데 그 회답은 실은 또 서간 아님? 서간 넘버 4네요. 그치? 이 작품에는 벌써 서간만 4번째 나오고 있어. 일부러 이런 장면을 잘 뜯어온구나 지금. 서간 여러분 보이시죠? 자,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대요. 천한 제가 본디 하방 아래껏 천인 기생 따위로 승상의 은혜와 삼부인의 덕택으로 일신이 연결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조물이 시기하고 천고에 누명을 입었으니 잔명 남은 목숨을 마치면 아깝지 않아. 지금까지 나는 충분히 좋은 대접을 받았어. 행복해. 그런데 복중 유아와 함께 명을 맡게 되니 복중 뱃속에 아이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게 너무 슬퍼서 또 다시 부인 조난을 뵐 낯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부인 귀체를 보증하소서. 후일 승상이 돌아오시거든 처음에 누명을 신설하여 주시면 황천지자의 눈을 감을까나이다. 제발. 제가 이거 이제 죽는 거는 하늘의 뜻이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나의 이 억울함은 당신께서 밝혀주세요. 내용이 이거죠? 첫 번째 1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온하는 자세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누명을 벗겨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쵸? 서간일이 당장 쫙 비교되니까 진씨는 간파 역시 보는 것을 끝낸 뒤에 또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작품의 내용을 쭉 다 봤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보조 자료를 보면 이 뒤에 나머지 장면들을 좀 볼 수 있는 작품이 이만큼입니다만 붙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 다 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자, 1번 문제 굳이 설명 안 할게. 여러분 다 쉽게 풀었을 거라고 예상하고 설명 방법까지 나왔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지금 3번 문제를 보면 이 서간의 역할들을 각각 기억부터 미음까지 내용들을 기준으로 정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정리하자. 첫 번째 기억부터 보자. 기억은 어디였어? 노란색 서간이다. 그치? 춘향이 위조된 것으로 정사원의 마음을 자극하여 정사원이 초원의 집으로 오게 만드는 사건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구나. 맞잖아. 이 위조된 편지를 보고 정사원이 집에 쳐들어왔었지. 두 번째, 니은은 요겁니다. 빨간 서간이죠? 빨간 서간은 무슨 내용이었어? 정사원이 초원에게 보낸 겁니다. 소씨의 계략대로 초원을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구나. 맞죠? 오케이? 자, 3번. 세 번째 디귿 어디 갔어? 파란색 서간. 잠깐만 이거 맞나? 디귿이 파란색 서간이 맞나? 디귿. 자, 소씨가 서간을 내면서 가면서 말하길. 요때 말하는 서간, 이 디귿 서간은 소씨가 들고 있는 서간이고 이 서간은 어디서 뺏어온 거였지? 뺏어온 거라기보다는 자기가 넣어놓고 자기가 다시 들고 온 거지? 요 빨간 서간, 요거입니다. 그쵸? 빨간 서간 말하는 거네요. 자, 소씨의 악행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증거물 절대 아니지. 맞아? 답이 너무 쉽게 보입니까 이제? 참고로 문제를 이렇게 서간 중심으로 읽어놨기 때문에 그냥 빤히 보이는 거라는 거 눈치를 채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씨의 악행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잠깐만, 어떻게 보면 소씨의 악행을 드러내고도 좀 볼 수는 있겠다. 그치? 왜냐면 이 편지 자체를 소씨가
소씨가 만들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건 너무 오버해서 멀리 가신 거잖아. 이 서간 누가 쓴 거라니까? 정사원이 초은에게 쓰고 있는 내용이었어. 오케이? 계속 더 볼게. 숨겨져 있던 진실을 드러내야 이건 확실한 게 아니지. 오케이? 진실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숨겨져 있는 진실은 뭐죠? 초은은 절대로 이런 편지를 쓰지 않았답니다. 됐죠? 정답은 3번. 4번. 리을 서간은 어디 갔어? 초은의 서간을 내드리면서 애어간하고 늘 초은의 필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서간은 또 뭐죠? 리을 서간은 요거를 말한 거구나. 됐지? 한 접혀? 초은이 정사원에게 준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속아서 넘어가지고 있는 그 편지잖아. 리을을 볼게. 정사원이 초은의 집에 오게 된 이유를 밝히는 건 맞지? 오케이? 위기에 빠진 정사원을 구해주는 중요한 단서예요. 정사원의 입장에서는 이 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집에 쳐들어오는 게 당연한 행위였던 거고 그래서 방송하라 라고 했었잖아. 오케이? 정사원은 무죄하니 방송하라는 얘기는 이 서간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맞는 얘기. 됐죠? 마지막 5번. 미음 서간은 진부인이 초은에게 보낸 것으로 진부인의 따뜻함, 지혜로운 상황 판단 능력 등을 보여준다. 만약에 이 편지를 안 썼으면 절망에 빠진 우리 초은이는 진짜로 자기를 쓸 수도 있어. 억울한 누명 때문에. 그치? 근데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럼 실은 이 문제에서는 이 네 번째 서간은 아예 이용도 안 한 거지. 오케이? 어떻게 한 거야? 기어,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또 활용된 거였습니다. 문제가. 서간의 의미는 특징과 의미를 비교하는 문제.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 작품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작품의 중심 내용을 알면 좋지. 근데 우리는 너무 뻔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 다른 점에서 나오는 것도 알고 있잖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기술을 보고자 하는 거. 오케이? 그 말씀을 드렸던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좋아요. 장경전은 일단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유형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까지 마무리. 그러면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문법 파트 좀 보고 우리 실전 모의고사 파트 이제 1회부터 볼 건데 패턴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화작은 선생님이 굳이 같이 풀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화작은 몰라서 못 푸는 문제 없기 때문에 문법 5개 보고요. 또 같이 패턴으로 문항을 쭉쭉 살펴보는 식으로 일단 작품을 쭉 끝내놓고 나서 일단은 최대한 빨리 한 작품이라도 더 마무리 지어놓고 우리가 나중에 일단 수능 특강은 일단 끝내놨고 수능 완성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니까 수능 완성이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우리는 뭘 시작할 거냐면 기출 독서를 시작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또 예상 작품들 몇 가지 좀 선별해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 식으로 갑시다. 잠깐만 쉬었다 갈까요? 다들 뭐 죽으려고 그러네. 자, 쉬어 갑시다.